안녕하세요. 시장이 지금 정말 좋죠. 10월에 주가 좀 빠질 때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많이 나왔는데 11월에 거의 코스피만 20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오늘 11월 13일 기준 코스피는 52주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동안 약간 시장 흐름 대비는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대형주도 외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시세를 지금 쭉 뽑고 있죠. 너무 좋은 시장이기도 하면서 실적이 좋은데 쩔어 있는 종목들도 적당히 널려 있는 시장이라 내년 포트폴리오를 대비하기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은 팬데믹 이슈로 시장 변동성이 크기도 했지만 반도체나 자동차, 음식료 뭐 이런 섹터에서 산업 지형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서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21년에도 그런 추세가 더 가속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리포트와 산업에 대한 인덱스 리포트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시장에는 소음이 난무하고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올해 3월에 지수 하단쯤에 소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최고조에 있을 때도 소음이 많았는데 지금도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지않게 소음이 커지고 있는 시장 같습니다. 투자란 게 사실 기업과 산업을 공부하고 그를 바탕으로 매수를 하고 나면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게 생각될 수 있는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 무수한 소음이 시장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능의 영역이 아니고 기질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소음을 이겨내고 기다려야 투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마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의 전환 혹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리포트 제목으로도 많이 등장했었고 기사로도 엄청 등장을 했죠. 실제로 시장에서 그간 가치주 혹은 컨택트주라고 불리던 주식들이 3월 이전에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다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회복을 하기도 했죠. 매크로적으로 보자면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해 루즈벨트식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죠. 그에 따라 당연히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일전에 금리야말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장기채 금리가 바뀌면서 시장에서 잠깐 가치주 로테이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금리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매크로 이야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제가 과거 설명했던 영상을 링크 걸지는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몰라도 돼요. 아무튼 대충 이렇기도 하고 그간 기술주라고 불리던 언택트 주식들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겸사겸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투자자들에게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투자에는 무수한 길이 있어요. 누구는 차트 마스터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차트를 볼 수도 있고 누구는 추세 추종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기업 중심으로 동행이 가능한 투자를 추구하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소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와 같이 기업을 보고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소음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투자는 어차피 각자 하는 거고 기본 틀이 같아도 디테일과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투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이 전부 길이고 진리라는 뜻에서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저런 시장의 이야기들이 소음이 될 수 있냐면요. 제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 분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학창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겠죠. 누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했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대충 중상위권은 했다고 하시겠죠. 우리 다들 학교 다닐 때 중상위권은 최소한 하면서 전교 상위권은 한두 번씩 찍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아실 텐데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하든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든 CPA나 행정고시 같은 것을 준비를 하든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출제 경향 보고 그에 맞는 문제만 풀면서 출제 경향 쭉 따라가나요? 아니죠.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출제 경향 신경 쓰면서 따라다닌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드물 겁니다. 어차피 공부할 때 모든 과목에서 외울 것 외우고, 이해할 것 이해하고, 연습할 것 충분히 연습하고, 반복할 것 충분히 반복하면 그 다음이 문제 풀이잖아요. 그때 되면 출제 경향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 경향이 어떨지는 내 성적이랑 큰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 투자도 똑같아요. 마치 기사만 보고 리포트만 보면 이제 가치주로의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포트를 기존에 있던 거 다 밀어버리고 가치주로 새로 세팅해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잡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치주가 아니다, 가치주가 무쓸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궁극적으로 투자는 그런 트렌드 따라가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확장이 가능하고 실제로 확장을 하고 있는 동행이 가능한 기업을 리스크가 최소화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적절히 분산을 해놓은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런 트렌드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트렌드가 다가올 겁니다. 어차피 다음 트렌드는 무엇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들 예상만 남발할 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가치에 사서 테마에 파는, 다시 말해 가치에 샀는데 트렌드가 붙어서 쉽게 매도하는 형국이 다가올지도 모르고요. 아니라면 기업과 동행을 하면서 천천히 그 기업의 성장을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쉽게 바뀌지도 않고 아주 간결하고 어디에나 통용이 됩니다. 원칙이 막 상반기에는 이랬다가 하반기에는 뭐 다시 로테이션에서 절로 되고 그렇진 않아요. 만약 투자 노선을 기업과 산업을 보는 쪽으로 잡으셨다면 그런 구조적인 변화로 연결될 소식 말고는 대부분 소음으로 간주하고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뉴스들에 반응하지 않는 게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하겠죠. 처음에 보면 다 중요한 정보들 같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할 거고요. 근데 투자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런 크리티컬한 뉴스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보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흔히 10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 5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보다 그 정확성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해서 경험한 바는 꼭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었어요.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소음이 유입이 됩니다. 요즘 텔레그램이나 카톡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게 투자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결정에 확실한 지지대가 되는 확실한 정보와 근거가 있다면 그 밖의 정보가 양적으로 추가된다고 결정의 질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정말 심심풀이 정도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정도 체크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러다가 쭉 보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오면, 걸리면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요. 이 구조적인 변화는 기업과 산업단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 시장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변하고 성장에서 가치로 로테이션이 되고 뭐 이런 변화는 뭔가 산업이나 기업 본연의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향후 시장 성장이 가능하거나 실적 개선이 가능한 변화가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는 이런 구조적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한 해였어요. 굉장히 투자자로서는 조금 축복받은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3월에 고난이 있었지만. 크게 자동차 관련 섹터를 보더라도 시장은 2차 전지에 쏠렸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죠. 단순히 2차 전지가 오르니까 시장이 뭐 주도를 그쪽에 한다니까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쪽만 단순하게 보고 있는 투자자와 전기차로 인해 자동차 섹터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안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고 MLCC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산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과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음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소음인지 알려면 출제 경향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공부를 전부 기본적으로 하는 학생처럼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소음인지 진짜 정보인지 분별이 가능하겠죠.
제가 방금 자동차 시장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구조적인 변화들이 진행이 됐고요. 2021년에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음식료 시장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팬데믹 때문에 반짝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데믹이 구조적인 변화를 조금 앞당긴 것뿐이지 그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9년부터. 이와 관련해서는 가입자 영상에 음식료 관련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런 변화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쭉 따라갈 수 있어요. 소음이 뭔지 약간은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아직 그 투자에 좀 미숙한 주린이라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2020년에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매출이 급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 관련 산업 지형의 변화가 진짜 시작되는 해는 2021년부터거든요. 이게 진짜 재미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2021년인데 최근에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송선재 애널이 이런 전기차 산업으로의 변화와 관련된 상당히 좋은 리포트를 냈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술술 읽히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리포트는 링크 그 아래 더보기 쪽에 걸어 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하나금융투자나 저 애널리스트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요. 그냥 해당 리포트에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이에 대한 설명은 좀 줄이고요. 제가 전기차 플랫폼인 그 eGMP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가입자 영상을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냥 보고서 보셔도 충분해요. 자,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분기 보고서에 기업 리포트 막 쏟아지는 시즌인데 시장 소음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기업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기업에 집중하면서 동행하는 투자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게 동행이 그냥 사놓고 장기로 그냥 마냥 홀딩하고 있으면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놓고 마냥 홀딩만 하는 장기 투자랑 그냥 맹목적인 장기 투자랑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동행이라는 게 기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업 구조와 기업의 확장성 그리고 주가와 연관된 전부 연관된 개념이죠. 어떤 기업은 말 그대로 장기간 내내 동행하고 주가도 상당히 올랐는데 계속 확장해서 팔 기회도 주지 않아서 계속 동행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장기간 같이 동행을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은 사자마자 동행이 끝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막 사자마자 테마에 엮여서 급등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어떤 기업은 동행하다가 중간에 아이디어가 망가지면서 헤어지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동행한다고 그거를 마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구조와 기업의 확장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저평가하고 있는지 오버슈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아무튼 지금 실적 시즌이라 엄청 볼 자료들이 많은데 주말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